한 번의 터치가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식당은 박살났고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죠. 한 여성의 용기가 거대한 부패 조직을 무너뜨린 실화. CCTV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00만 뷰를 기록한 그 영상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서울 외곽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식당. 이름도 소박한 만나식당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는 시간, 형광등 불빛 아래 몇 개의 테이블이 놓인 이곳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한 분위기였죠. 한쪽 구석 테이블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연 중령, 32살의 그녀는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와 곧은 어깨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후 다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였지만 부하들 앞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죠. 다만 평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부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모두 고생했지. 지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부하들 앞에서만은 따뜻한 면모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식당 안은 전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지연과 부하들은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식당 반대편에 앉은 다른 손님들이었습니다. 금산파라는 조폭 조직원들이 벌써 2시간째 술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욕설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었죠. 식당 사장은 눈치를 보며 두 테이블 사이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조용히 지나가길. 부하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험악해지고 있었죠. 야, 사장, 소주 한 병 더. 조폭들 중 한 명이 고함을 쳤습니다. 사장은 바쁘게 달려가며 술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연은 부하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먹고 나가자. 네, 알겠습니다. 부하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의 목소리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욕설과 함께 여자들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지연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민간인과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령님, 저희가 먼저 나갈까요?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다 먹어가니까. 지연이 답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계속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쪽은 군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조폭들이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지연은 마지막 안주를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폭들 중 한 명이 지연 쪽을 힐끔 보더니 동료들과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지연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나가자. 지연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 조폭들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두식이라고 불리는 그는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에 얼굴 곳곳에 상처 자국이 있는 험상궂은 인상이었죠.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저기 여자가 군인이네? 마두식이 동료들을 돌아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지연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무시하려 했습니다. 부하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중령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중령님, 한 부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다. 그냥 나가자. 지연이 조용히 답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두식은 그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술 기운에 용기가 생겼는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인지 지연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자 사단장. 마두식이 지연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군대가 진짜 망했구나.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부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지연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참입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마두식이 지연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죠. 요즘 여자들이 참 건방져졌어. 특히 너 같은 여자 군인들 말이야. 지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두식은 계속 따라왔죠. 야, 사장. 이 여자 군인한테 술 한 잔 대접해. 마두식이 식당 사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양쪽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희는 술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두식이 갑자기 손을 뻗어 지연의 허리를 슬쩍 쓰다듬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성추행이었죠. 지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여성으로서의 존엄성, 모든 것이 짓밟힌 기분이었죠. 뭐 하는 겁니까? 지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두식은 오히려 더 비웃었습니다. 뭐 어쩔 건데?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그녀의 반사신경은 번개처럼 빨랐죠. 마두식의 손목을 단숨에 비틀어 잡더니 식탁 위로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으악! 마두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맥주잔이 쓰러지며 바닥에 깨졌습니다. 테이블 위의 안주들도 흩어졌죠. 식당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폭들도 지연의 부하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손 떼면 팔을 잃을 겁니다. 지연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위험함이 서려 있었죠. 마두식은 손목의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몸부림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당장 사과하십시오. 지연이 말했습니다. 뭐? 사과? 마두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지연이 손목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마두식의 동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부하들도 덩달아 일어났죠. 식당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식당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여기서는. 마두식은 결국 사과는커녕 욕설만 퍼부으며 동료들과 함께 식당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지연을 향해 험악한 눈빛을 보냈죠. 그의 표정에는 분명히 복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두고 보자고. 마두식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부하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조폭과 얽힌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중령님, 괜찮으실까요?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지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식당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맥주잔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연이 식당비를 지불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두식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만나 식당이 박살났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식당에 들어가서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부수고 주방 기물까지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당 사장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들고 늑골에 금이 갔다고 했죠. 의식은 있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사장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모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발, 제발 가세요. 사장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피해 주지 마세요. 지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다쳤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라도 있고요? 형사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연이 답했습니다. 그건 추측이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은 형사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었고 마치 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지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산파가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지역 유지들, 경찰 간부들, 심지어 시의원들과도 깊이 연결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의 뒷배경에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경찰 일부도 그들과 유착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었죠. 지연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시절 함께 복무했던 강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철우는 전역 후 보안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죠. 철우야, 나야. 지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웬일이야 갑자기. 철우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성추행 사건부터 식당 사장이 다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철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참은 이유가 다 있었겠지만 이제는 반격할 때야. 뭔 말이야? 지연이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우리가 도와줄게. 철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까지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탄 거야. 특수부대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 아니야? 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철우의 말에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철우와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진술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아무리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죠. 지연은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지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눈빛에서 지연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을 하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우였습니다. 지연아, 만나자.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 1시간 후 지연은 철우가 운영하는 보안회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철우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 이게 금산파의 실체야.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금산파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정치인, 경찰, 기업인들과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사람이 김상철 시의원이야. 금산파 두목 박금상과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철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강남구 경찰서 수사과장 이동진. 박금산한테 매달 돈을 받고 있어.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신고했던 경찰서가 바로 강남구 경찰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고해도 소용없었던 거구나.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여기 봐. 철우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금산파는 지역 건설업체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공사 현장 경비를 독점하고 있고 반대하는 업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어. 지연은 군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직 수사장교 출신 정보요원 박상도를 찾아냈습니다. 박상도는 현재 민간조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특히 조직범죄 관련 정보 수집에 특화되어 있었죠. 상도 형, 저 지연입니다. 지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지연이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 박상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지연은 상황을 설명했고 박상도는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금산파 말이지? 그놈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헤쳐보자. 며칠 후 박상도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산파의 검은 커넥션은 지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봐, 이 통화네요. 박상도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마두식이 사건 당일 밤에 김상철 시의원한테 전화했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서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금산파는 최근 몇 년간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는데 모두 유야무야 덮어졌다는 것이었죠. 작년에도 대학생 한 명이 성추행 당했는데 신고했다가 오히려 협박당해서 고소를 취하했어. 박상도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들의 손에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바로 그때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지연이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응급실로 오세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지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죠.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 교통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도주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요. 경찰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금산파를 조사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있던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향한 공격이야.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이제는 정면 승부를 벌일 때였죠. 어머니의 사고 이틀 후 지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대에서 급히 소집 명령이 내려왔고 사단장실에 들어선 지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직위 해제 통보서였습니다. 중령 앉으십시오. 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상황을 직감했지만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단장은 서류를 지연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충돌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단장님, 그것은 지연이 해명하려 했지만 사단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분간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합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이었죠. 누가 신고했습니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누구인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금산파의 손이 군 내부까지 뻗쳤다는 의미였죠.
그들의 정치적 커넥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대를 나서면서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우였습니다. 지연아, 큰일 났어. 인터넷 뉴스 봤어? 지연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충격적인 기사가 메인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여성 사단장의 과잉 대응 논란, 민간인 폭행 혐의. 기사는 지연이 술에 취한 민간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지연이 가해자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었죠. 성추행 사실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댓글들도 악의적이었습니다. 여자가 군인 흉내 내더니 결국 사고 쳤네. 군기 빠진 요즘 군대의 현실 같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우가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철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예비역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봤는데 이번 일이 단순히 지역 조폭 수준이 아니야. 철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금산파 뒤에는 정말 큰 세력들이 있어.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일부 군 간부들까지.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혼자서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다를 거야. 철우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예비역 특수부대원 팀을 조직했어. 모두 너와 나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놈들이야. 철우가 설명했습니다. 철우는 이미 몇 명의 예비역 특수부대원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옛 전우의 부탁이라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철우야, 너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은 건 정의를 위해서였겠지. 이젠 우리가 대신해주마. 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대에 사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정말로 전역하시겠습니까? 인사 담당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지연이 답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이제 군인으로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진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우가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 철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민간인으로서의 싸움을 시작해보자. 철우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복은 벗었지만 정의를 향한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전역한 지연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우가 조직한 예비역 특수부대원 팀과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철우의 보안회사 지하회의실이었죠. 자, 모두들 모였으니 상황을 정리해보자. 철우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예비역 특수부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연과 철우의 옛 전우들이었죠. 현재는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한결같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남일로 여긴 적 있나? 김태호 중사 출신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도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들의 말만 언론에 나갔으니까. CCTV는 확인해 봤어? 이진호 상사 출신이 물었습니다.
그는 현재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 CCTV는 그날 고장났다고 하네. 너무 뻔한 거짓말이지. 박상도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외부는 어떨까? 모두의 시선이 철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 거기 CCTV가 식당 입구를 비추고 있을 거야. 철우가 설명했습니다. 박상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다. 내가 확인해 볼게. 며칠 후 박상도는 어렵게 편의점 사장을 설득해서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죠. 편의점 사장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박상도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이라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봐, 여기야. 박상도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마두식이 지연의 허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참다가 못 참고 그의 손목을 제압하는 장면도 선명하게 보였죠. 이거면 충분해. 지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해. 철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에 직접 제보하면 어떨까? 김태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언론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어. 기존 매체로는 한계가 있을 거야. 박상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이진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SNS는 어때? 요즘은 SNS에서 먼저 이슈가 되면 언론도 따라오잖아. 좋은 생각이야. 철우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영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글과 함께 올리기로 했죠. 익명 계정으로 올려야 해. 지연이가 직접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박상도가 조언했습니다. 주말 저녁 영상이 SNS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영상과 함께 올라간 글에는 그날 식당에서 일어난 일의 전후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마두식의 성추행, 지연의 정당방위,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식당 테러와 언론 조작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만에 1000명, 2시간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죠. 댓글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진실이 있었다니. 여군이 정말 대단하다. 저런 상황에서 참고 있다가 정당방위한 거잖아. 언론이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은 빼고 보도했지? 저런 여군이 진짜 나라 지킨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영상은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드디어 기존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비난했던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봐,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어. 철우가 지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다면. 지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박상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제보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산파의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작년에 성추행당했던 대학생도 연락 왔어. 이제 다시 신고하겠다고 해. 박상도가 보고했습니다. 식당 근처 상인들도 증언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그동안 금산파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털어놓겠다고 해. 김태호가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금산파를 두려워하며 침묵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여론도 지연을 향한 지지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군에서는 지연에게 복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중령,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복귀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군복을 벗고 더 큰 싸움을 하기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한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라인 중계도 동시에 진행되었죠. 안녕하십니까? 전 육군 중령 윤지연입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연은 그날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마두식의 성추행부터 자신의 정당방위,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었죠.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복귀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성 장병과 일반 여성들을 위한 인권 상담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연의 인터뷰 영상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고 해서 참아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한편 철우와 예비역 팀은 법적, 정보적 수단을 동원해 금산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도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각종 비리 정보들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봐, 이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철우가 뉴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검찰이 금산파와 연루된 김상철 시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강남구 경찰서 수사과장 이동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했죠. 이제 그들도 느끼고 있을 거야.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박상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산파 본거지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죠. 특히 마두식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잡혀갑니다. 마두식이 조직 두목 박금산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금산이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금산파의 비리에 침묵했던 사업가들이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갈취, 상인들에 대한 협박, 각종 불법 행위들이 연이어 폭로되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검찰이 금산파 사무실을 급습한 것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각종 범죄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조직원들이 연이어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식도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그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죠.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마두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역력했죠. 김상철 시의원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동진 경찰관도 직위해제되었습니다. 금산파를 중심으로 한 부패 네트워크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뉴스를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철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어머니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지연을 보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아, 고생 많았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두식이 구속되고 금산파가 해체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여성 장병 인권상담센터라고 쓰인 깔끔한 간판이었죠. 지연이 약속했던 그 일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철우와 예비역 특수부대원들, 박상도, 그리고 지연을 지지했던 시민들까지 모두 모였죠.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제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싸워주신 모든 분들이 만든 것입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지연은 홀로 센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상담실, 법률지원실, 휴게실까지 모든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득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상담 신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장병 인권상담센터입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군 중사인데요.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센터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죠. 지연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접 상담을 하기도 하고 법률 지원을 위해 변호사들과 미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동행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도 했죠. 지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상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이 제게는 천직인 것 같아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오랜만에 그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만나 식당은 새롭게 단장되어 다시 문을 열었더군요. 사장도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손님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식당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사장이 먼저 알아보고 나왔습니다. 어머, 지연 씨, 어떻게 이쪽에? 사장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식당 새로 꾸며서 더 좋아 보이네요. 지연이 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세요.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 벽면에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자리 마이너스 침묵하지 않은 사단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게 뭐예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지연 씨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계속 지연 씨 자리로 남겨둘 거예요. 지연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죠. 그날 저녁 지연은 센터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담 가능할까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지연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2학년인데요. 선배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민이에요.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학생을 보며 몇 달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참아야 할지
맞서야 할지 고민했던 그 시간들 말이죠.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후배 여군들을 만나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오랜만에 들어선 부대는 여전히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존경해요. 한 여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존경은 무슨, 우리 모두 같은 군인이잖아. 지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 지연은 후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죠. 선배님, 혹시 다시 복귀할 생각은 없으세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복이 그리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니야. 이제 제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누군가 내 허리에 손을 댄다면 먼저 말해. 이제 우리 시대니까. 후배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해가 질 무렵 지연은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지연은 잠시 다리 위에 멈춰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복은 벗었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당당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장병 인권상담센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